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구 경북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이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첫 해였다면 2021년은 백신 접종의 원년이었습니다. 지난 2월 백신 최초 출하 현장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위탁 생산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24일 안동 공장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출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되는 이 백신이 국내 집단 면역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출하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백신 적재함을 직접 봉인하고 물류센터로 떠나는 차량을 환송했습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루빨리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도에서 8도 정도의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온도 유지가 중요한 만큼 군과 경찰이 수송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송 첫날 43만 회분을 실은 백신 수송 트럭은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안동을 떠났습니다. 이곳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오는 28일까지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체온을 잰 뒤 예진표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기저질환, 당일 건강 상태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첫 접종. 지난해 2월 18일 대구 경북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지 1년하고도 일주일 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제1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생각하면 우리가 후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예방접종 획득해서 그 의료진들이 빨리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로 대구가 12,000여 명, 경북이 2만여 명입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데다 고령자가 많은 시설인 만큼 접종을 마친 이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일 우선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시설 기간이고 해서 많은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이 되어야. 이날 접종 스타트를 끄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8에서 12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접종한 사람은 4월 23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반드시 2차 접종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일각에서 부작용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첫날 지역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았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접종자를 직접 제가 만나보니까 독감 백신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 누구나 맞아도 이상이 없다. 오늘 몇 사람 맞았는데도 몸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백신을 거부감 없이 다 맞아.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의 그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시민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접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으로 1년 넘게 멈춰버린 소중한 일상. 예방접종 시작과 함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산불이 2년 연속 발생하며 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올봄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축구장 360여 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되돌아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안동 산불. 이 불로 축구장 2,700여 개에 달하는 산림 1,944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이 입산자 실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년여 만에 또다시 발생한 안동 산불과 예천 영주 산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불에 잘 타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지리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안동과 예천, 영주 지역 산림 300여 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지만 산불 원인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 산불철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산불 예방 조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번 산불은 다행히 진화됐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여전히 산불이 나기 쉬운 상황. 만약 산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또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은 피하고 재난 문자 등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염에 대한 어떤 뜨거움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면 적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가족에게 발송되는 긴급 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족들과 실시간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 내 지자체들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집행하면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경주시가 이번에 자체 지급하게 될 특별지원금 규모는 458억 원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25만 2천여 명과 등록 외국인 9,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1인당 3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피해 업종을 세분화해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시민 모두가 예외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서 보편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형편이 중상위층에는 안 줘도 10만 원 정도는 안 줘도 괜찮지 싶은데 그래도 준다니까 골고루 혜택을 준다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의회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는 대로 추석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불효 불급한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의 삭감 등 뼈를 깎는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하였고 다행히 지난해 철저한 재정 수요 분석을 토대로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덕분에 다소 재원의 여유가 생겨 경주시는 전시민 특별지원금의 경우 농협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읍면 동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경북에서도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됩니다. 올해 조례 제정을 마치고 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안이 확정됐는데요. 27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시죠. 경상북도 인구는 263만여 명, 이 중 58만 명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전체의 22%나 됩니다.
하지만 지역 내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도 자체 예산 사업이 전무한 데다 그마저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10개월간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달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대부분입니다. 임금 수준도 낮고 지속성도 떨어지는 상황. 당연히 어르신들의 소득도 전국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별 연간 총소득 부분에서 경북은 2017년 17위로 전국 꼴찌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개선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북도는 일자리 100세 행복계획을 마련하고 경로당 깔끔히 사업단 등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도내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탓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엔 한계가 예상됩니다. 도 단위와 시군에서 그 현재 노인들 빈곤을 탈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경북도는 농업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꼴찌겠느냐 하는 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민 수당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인데 지역 농가 약 27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 달에 5만 원가량이 지원되는 셈인데 지역 농가는 물론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져서 농민수당을 만들었는데 이 한 1,400억 됩니다. 27만 원 가구에 56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도에서 다 했습니다. 강원도가 우리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해나가면서 농촌을 조금 더 살찌우는 데 노력을 하겠다. 경북도는 내년 농업수당 지급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388억 원의 예산을 준비 중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 농어업 인구까지 줄고 있는 경상북도. 내년 시행을 앞둔 농어민 수당이 지역 농가는 물론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입니다. 올해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협약식 현장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 2018년 대구 경북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해 다시 점화됐습니다. 시도민과 토지 소유주, 공원 주민과 상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관련 연구 용역 결과 국립공원 승격이 가장 효율적인 팔공산 보전관리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승격 추진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립공원이 되면은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생태 환경의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래 되면은 팔공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관광 수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영천과 경산, 군위, 칠곡, 대구 동구 등 팔공산 관할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승격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 거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규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옆에 있는 도지사가 관리하니까 좀 쉽지 않느냐, 또 국가에서 관리하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풀어줄 거는 풀어달라고 도에서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대상지는 현재 대구 경북이 관리하고 있는 팔공산 도립공원 전체 면적 125제곱킬로미터로 이르면 내년 6월쯤 국립공원 승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선정한 2021년 대구 경북 10대 뉴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